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죠.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날.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 시간으로 따지니까 21일 새벽 12시 반부터 취임식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취임식은 애초에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북극 한파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만에 실내에서 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몰아칠 한파를 상징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의 악몽. 행정명령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죠.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권한 허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유효하지만 대통령이 끝나면,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 이 법과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명령 위헌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한다. 이런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걸핏하면 시행령을 꺼내들였잖아요. 이 시행령이 미국의 행정명령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튼요,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기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취임 첫날인 1월 20일만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20일 빼고는 독재자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1월 20일에는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취임 첫날 바로 행정명령을 대거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정명령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정책 수단이니 한두 개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공약이 무려 41개.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은 25개 이상, 많게는 100개로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의 캐멀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 직후 서명할 행정명령 수십 개를 만들고 있다. 이미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 너무 많지 않아? 라는 지적도 있을 텐데요.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트럼프 1기 때는 행정명령이 무려 220개. 바로 내일 관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17개를 비롯해서 총 140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첫날만 많으면 100개. 이건 좀 많긴 많아요. 아무튼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정명령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다 살펴보기 힘들고 굵직한 것만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취임 이래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4시간 이내에 종결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또 일기 때도 했었죠. 국제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해버리겠다. 그래서 전기차 우대 및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막겠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국가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 그리고 총기 구매 배경 조사 확대 지침, 이런 것도 모두 철회시키거나 뒤집겠다라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원정 출산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밖에도 행정명령이 바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 많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정말 실행이 가능할까요? EPD의 픽. 일부는 가능해 보이지만 일부는 의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리거나 미국만의 의지,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기 힘든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당장 실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 행정명령 중 어떤 게 실행 가능하고 어떤 건 당장 실행이 불가능할까요? 일단 첫날 실행이 가능한 대표적인 공약이 앞서 언급했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는 이미 일기 때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지구가 불쌍해지고 앞으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트럼프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쪽 국경 폐쇄, 불법 이주자 추방 작전, 국경 장벽, 트럼프 장벽이라고 하죠. 이 건설 재개, 이런 불법 이주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민 국적법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을 트럼프가 악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2019년 이 트럼프 임기 마지막이었죠. 이때도 의회가 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안을 거부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9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가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의 참여를 금지하겠다. 이 공약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요, 바로 시행되기 힘든 행정명령들도 있다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복잡한 지정학적 외교적 상황을 감안하면 해법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많은 분들 외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어제였죠. 1단계 휴전에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전쟁이 멈출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자 지구의 평화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을 막는 출생지 시민권, 이것도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어. 요거 하려면요,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이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으로 벌어질 두 번째 굵직한 이야기. EPD의 픽. 바로 중국과의 문제겠죠.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차이 아메리카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2.0이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이 아메리카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 17일 트럼프는 SNS를 통해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통화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좋은 통화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예상한다. 무역과 펜타닐, 이 마약 관련된 거죠. 그리고 틱톡, 요것도 예전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여러 주제에 대해 시 주석과 논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예고해 왔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따라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차이 아메리카를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차이 아메리카 복원이라니? 이게 뭔 얘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트럼프 일기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때는 좋아졌을까? 바이든 때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과 대놓고 갈등을 벌였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무역은 더 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일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 트럼프 마지막 해에 더 중국을 압박했으니 중국이 미국에서 벌어가는 무역 흑자 규모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무려 3,169억 달러. 코로나가 이 당시 한창이었거든요. 요걸 감안하면 엄청난 흑자를 중국이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돈이 된다면 뭐든 다 한다는 거죠. 거짓말, 허풍, 거침없이 합니다.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실상은 중국과 돈벌이의 혈안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내걸고 있는 관세 폭탄 이거 내리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불진한 판단도 그렇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칫 자책골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겼을 때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은요 위안화 가치를 11% 절하시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고관세 부담을 70% 이상 상쇄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중국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핵폭탄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경제적인 무기인데요. 바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중국은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부터 미국 국채를 더 빠른 속도로 매각해 왔거든요. 미국의 국채 매각 대금으로 중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위안화가 풀리게 되잖아요. 국채 매입한 돈을 시중에 풀 테니까요. 그러면 위안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이미 중국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미국 금융위기에 준하는 양적 완화,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가 가속화되면 트럼프에게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세 폭탄 이거 내려도 효과가 거의 없고 미국의 물가만 자극하고 미국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전에 시진핑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니, 내가 관세 폭탄 60% 이거 대놓고 얘기했지만 이거 허풍인 거 알지? 그러니 미국 국채 파는 거 좀 줄여줘 라고 시진핑에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면 시진핑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22년 이후 중국이요 양적 완화를 무려 20여 차례나 했거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더 풀어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도 없는 거 돈을 더 푸니 오히려 부작용만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는 거죠. 즉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각자의 지지 기반을 위해 싸우는 척 저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싸우는 척만 하지 약속 대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약속 대련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EPD의 픽. 트럼프가 중국과 약속 대련하면서 실제로 누구는 때려야 되잖아요. 그 화난 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21세기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일을 저지른 한국이 만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 봐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으로 부르기도 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혼란, 이런 트럼프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다음 대통령을 뽑아 트럼프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보다는 비즈니스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성향에 맞춘 협상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북미 회담 등의 제안으로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빠른 탄핵, 윤석열의 빠른 탄핵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